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의 둥준 국방부장과 17개월 만에 회담을 열고 지속적인 북한 도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중국의 둥준 국방부장이 16일 영상을 통한 회담을 열었습니다. 17개월 만에 재개된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어 공해, 특히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으로 보장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는 전쟁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최근 열린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에 이어 미국과 중국 군사 소통 라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북한과 최근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란의 군사협력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란이 북한과 협력해 개발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동맹,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reats posed by the DPRK and Iran, something that we take very seriously, which should be obvious, but again, just for the sake of restating it, we will continue to work very closely with our partners both in the Middle East region as well as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address potential threats to our peoples and work very hard towards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한편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는 크리스틴 워무스 미국 육군 장관이 출석해 2025년 회계년도 태평양 억제력 이니셔티브 예산으로 요청한 15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습니다. This year's budget includes $1.5 billion for activities tied to 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and we've asked for $460 million for Operation Pathways, our series of exercises that aims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build interoperability with our partners in the Indo-Pacific. 워무스 장관은 특히 서면 보고를 통해 오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지속적으로 훈련, 연습,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여름 신속한 위기 대응과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미 육군 제병 합동대대를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긴급 전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를 연결고리로 북한과 이란이 삼각 기술 협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120발과 순항미사일 30발, 드론 무인기 170대 등을 야간에 기습적으로 발사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미사일과 드론을 대부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한 이란의 미사일은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된 게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의 잔해를 토대로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한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북한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계열로 보인다는 겁니다. Some of the debris that they've shown pictures of suggest that at least some of the ballistic missiles that were launched were, sort of, Scud Nodong family missiles. And so back in the early 1990s, North Korea transferred to Iran the capability to produce Scud B and Scud C and Nodong missiles. So in that sense, they were almost certainly what started off as North Korean origin technology involved in this.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협력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다면서 특히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in particular short-range capabilities for using the Ukraine war. And I think that there's enough evidence to show that part of that quid pro quo is Russia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to advance, in particular, North Korea's cruise missile program. And then, of course, we know about the Iranian and Russian cooperation when it comes to missiles and drone technology. 피터스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란의 미사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정확성이 떨어져 있었던 반면 북한은 지난 15년 동안 탄도미사일의 정확성을 상당히 높여왔다면서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미사일의 정확성 제고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란이 이스라엘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격추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란이 재고 정리 차원에서 구형 미사일을 대거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북한의 노동 미사일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ballistic missiles seem to be pretty easy to shoot down, and that suggests that they were old missiles that they were trying to get rid of the stocks. And the distances of the launch were such that wouldn't have been a Scud missile. It could have been potentially a NODOM that would have enough range. So it may be that they fired a bunch of old NODOMs. 베넷 선임 연구원은 만일 이란이 북한제 노동 미사일을 사용했다면 이는 기술적으로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신형 미사일을 제공받고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겨뒀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협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기되는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지목하면서 북한인 계속된 도발과 위협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러 군사협력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겨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2024 국방안보비전 보고서에서 핵무장한 북한의 최근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지난 70년간의 정책을 깨고 남북 통일을 향한 평화로운 길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있으며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적대적 수사와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러시아는 중국, 북한, 이란과의 파트너십을 문제적인 방식으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들 국가들은 주권과 불간섭, 인간 안보의 기본 원칙,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등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규칙을 광범위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들이 국가 간 협력 증대를 통해 군사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민주국가를 겨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년 만에 다시 출범한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 협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제2차 북한 인권협의에서는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보 탄압 문제를 비판하고 기본권 개선을 위한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와 한국 외교부의 전영희 평화외교 기획단장을 대표로 한 이번 2차 북한인권 협의에서 양측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엄성 증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국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간 협력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처 간 확대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양측은 정보 접근, 강제노동, 납북자, 옥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책임규명,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그리고 인권과 국제평화 및 안보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미얀 양국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북한 주민을 위한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너 특사는 최근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티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나열하며 김정은 정권의 정보 통제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For inst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evil laws and reports of increasing public executions, greater controls on freedom of movement, re-centralization of the food distribution system, and tightened surveillance, including the deployment of more surveillance technology.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영희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하고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 정권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전쟁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탈북 청년들을 만나 증언을 듣고 탈북민 지원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배웠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네이트 에반스 대표부 대변인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날 서울 미국 대사관 건물에서 탈북 청년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듣고 디지털 옹호 활동 등 탈북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증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끔찍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의 면담에는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은주 작가와 민간단체 우리온의 박대현 대표 등 탈북 청년 5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전 북한 관리 리명호를 미국의 경제제재 위반과 은행 사기 공모, 국제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리 씨는 2015년 2월경부터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 달러 송금을 이용해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하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 씨는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의도적으로 은폐했으며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을 알아채지 못하고 거래를 여러 건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육로교역의 거점인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일대에서 트럭에 분주한 모습이 고화질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월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의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에 대형 트럭 6대가 식별됐습니다. 또 조중의교 북한 쪽 끝자락의 한 공터에는 버스 11대가 들어섰고 그 주변엔 트럭 여러 대가 분산된 형태로 대기 중이며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신의주 내 도로에도 다리 쪽을 향하고 있는 트럭 14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같은 활발한 교역 움직임이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직전 양국 육로 통행이 활발했던 때와 유사합니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올해 1월에서 2월 3억 1,123만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1월과 2월에 327만 달러보다 10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최근 백신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체인 관련 장비의 북한 반입과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유니세프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콜드체인 기능의 필수적인 물품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인 항공기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이란 군부와 협력자들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1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을 통해 32개국에 서한을 보내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제재와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단체 지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15일 3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을 논의했지만 시기와 방법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 IMF 총회 참석을 위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미국과 공조해 이란 제재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한 시점에 안보상 고려에 따라 핵시설들을 일시 폐쇄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언제나 우려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어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에 있는 우리 사찰 요원들이 14일 이란 정부로부터 핵시설 폐쇄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매일 사찰하는 시설들은 모두 안보상 고려에 따라 폐쇄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시설들은 15일 다시 개방됐지만 IAEA 사찰 요원들이 16일까지 복귀하지 말도록 결정했다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구조가 사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라크의 모하메드 알수다니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 지속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2008년 체결된 미국 이라크 전략적 기본협정에 따른 포괄적 양자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특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이라크 내에서 다시 복원돼 이라크 국민과 영내 혹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라크 보안군이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이어 알수다니 총리가 IS 격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했으며 이라크를 계속 재건하고 더 넓은 중동의 안정과 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한 긍정적 의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2,500명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IS 확산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유럽 국가에서 파병된 수백 명의 병력도 연합군의 일부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6일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가진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과 독일의 산업과 공급망은 깊이 얽혀 있으며 양국의 시장은 상호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협력은 위험이 아니라 안정적 관계 보장과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바라보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시 주석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더 큰 압력을 가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숄츠 총리는 15일 상하이 통지대학 연설에서 국가 간 무역과 투자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 중국 자동차들이 있게 될 것이며 경쟁은 공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공정한 경쟁은 덤핑이나 과잉 생산이 없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평평한 운동장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독일 기업들에 대한 제약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